책 57까지면은 여유있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7초까지 이번 주에 끝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 기출 테스트 있죠? 기출 테스트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 대비 교재 새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날 국왕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또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재가 그 재본 교재, RPM 교재가 57까지 싹 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 나가는 프린트를 숙제로 풀어 오시고요. 나는 57까지 안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재를 일단 끝내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교재에 집중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요거 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호원 교과서고요. 제일 앞부분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런 기본 공식들은 머릿속에 당연히 있죠. 그죠? 아직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뭐더라 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이거 우리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기본 문제니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 장에 6번부터 잘했어.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부터. 자, 이거 우리 RPM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죠? 이거 8개 색깔 칠하는데 안쪽에 원, 바깥쪽에 원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색을 골라야 돼. 그치? 8개 색이 있잖아. 8개의 색 중에 안쪽에 칠할 색을 골라야 돼. 고르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8개 색 중에 4개를 골라. 4개를 골라. 예를 들면 뭐 빨주, 노초 이렇게 4개를 골랐어. 그럼 그 고른 4개의 색깔을 여기다 이제 칠하는 거잖아. 여기다 칠하는 거지. 이 칠할 때 무슨 순열로 들어가는 거야? 원순열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요 4개가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4개의 색을 고르는 거는 8시사. 그 다음에 고른 색을 칠하는 것이 3팩토리얼. 그죠? 고른 색을 칠하는 것이 3팩토리얼.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요 안쪽은 이제 색칠이 끝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색이 끝났어.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컬러가 몇 개예요? 4개의 컬러가 남았죠. 그럼 4개의 컬러로 요 바깥쪽을 이제 칠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깥쪽을 칠할 때는 3팩이니 4팩이니? 4팩이죠. 준영아, 바깥쪽을 칠할 때는 3팩이야 4팩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을 칠할 때는 원순열이야 아니야? 원순열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왜 아닌데? 안쪽에 이미 색칠이 돼 있잖아. 안쪽에 이미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을 칠할 때는 바깥쪽 거를 이렇게 한 칸씩 돌린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한 칸씩 돌려도 똑같을 때 원순열인 거야. 근데 지금은 돌리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안에가 이미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거 칠할 때는 4팩으로 칠하는 겁니다. 4팩으로.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일까? 답이? 1080. 그지? 1080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번 한번 볼까? 10번? 이건 어떻게 풀까요? 자, 이건 생각을 좀 해보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H라는 문자가 왼쪽에서부터 홀수 번째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냥 H 다 한 번씩 고정해서 하면 안 돼요? 고정? 그냥 하나하나씩 다. 그러니까 된다고. 왜 된다고? 좋네. 역시 정식화해. 자, 6칸 중에 왼쪽에서 홀수 번째. 왼쪽에서 홀수 번째는 어떤 걸 말하죠?
첫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이나 다섯 번째 칸을 말하지. 그지? 그러면 하나씩 고정시킬 거 없이 그냥 H를 먼저 배열을 해. 근데 H는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꼭 들어가야 돼? 요 세 칸 중에 한 칸에 무조건 H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H라는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맞죠? 내가 이 네모 박스 친 세 칸 중에 한 칸에다가 이제 H를 넣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여기다 H를 넣었다. 그러면 H를 배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H가 배열이 된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문자 S, C, O, O, L. 자,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이제 남은 5칸이 이제 공평한 거잖아. 남은 5칸. 여기다가 요 5개의 문자를 준영아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 이제? 오펙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려 했는데 네. 오펙 그 다음에 오펙 다음에요? 아니 뭐 해주세요? 여기 아니 오페 지아 너 노가다 해라 그냥. 정시 파이터 오지 보여줘. 전시야. 정시 파이터 오지. 준영아 이게 SC 한 다음에 O, O, L이잖아. 네. O, O. 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오펙에서 끝나지 말고 오펙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2팩을 곱해? 나눠야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눠야죠. 3 곱하기 2팩분의 5팩이다. 답은 뭘까 얘들아? 180입니다. 180.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12번 문제는 한 바구니에 빨강, 노랑, 흰 장미가 10송이씩 들어있어요. 이런 거 생각 잘해야 돼. 이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꺼냈대. 근데 각각의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이게 무슨 단원 문제야?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조합이랑 순열.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이에요. 왜냐면 14송이의 장미를 그냥 한 번에 꺼내버렸잖아. 그지? 그 14송이가 각각 뭐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빨강, 노랑, 흰 장미 중에서 합쳐서 14개를 뽑는 거야. 이 상황은 마치 무슨 상황과 똑같다? 짜장, 짬뽕, 볶음밥을 주문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지?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짜장 5그릇, 뭐 짬뽕 4그릇, 뭐 볶음밥 5그릇 해가지고 총 14그릇을 주문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인데 근데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3가지 중에서 중복해서 14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지. 왜냐면 어떤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빨강, 노랑, 흰 장미가 최소 3송이씩은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 빨강 3송이, 노랑 3송이, 흰 거 3송이를 미리 뽑아. 미리 뽑아. 그럼 준영아, 우리는 몇 송이를 미리 뽑은 거야? 9송이를 미리 뽑은 거니까 몇 송이만 더 뽑으면 돼? 5송이만 더 뽑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빨강과 노랑과 흰색 중에서 5개만 추가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3가지 컬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다. 이거는 바로 뭘로 계산할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쓰면 돼? 3개 중에서 재현아, 너나 잘해. 그래? 경험을 안 해. 앞에 봐, 앞에. 까불지 말고. 앞에 봐, 앞에. 자, 3H5가 됩니다. 3H5. 맞죠? 그래서 3송이씩 미리 뽑아놨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요게 답에 영향을 주진 않나? 아 진짜 없어. 이게 만약에 10송이가 아니라 만약에 뭐 5송이씩 들어있다 이렇게 했으면 답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10송이면은 자 생각해봐. 지금 빨강, 노랑, 흰을 이미 셋 뽑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추가로 5송이만 더 뽑을 거잖아. 만약에 이 5송이가 전부 다 빨강이라고 하더라도 빨강이 총 몇 개가 돼요? 빨강이 총 8송이가 되죠. 이미 3개 뽑았고
추가로 뽑는 5개가 전부 빨강이다. 그럼 빨강은 아무리 많아도 몇 송이야? 아무리 많아도 8송이 밖에 못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송이씩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충분히. 내가 이 3H5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10송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영향을 미치면 이제 빼줘야죠. 만약에 이게 10송이가 아니라 막 7송이다. 7송이면 빨강을 8송이 몰빵되는 건 빼야 되잖아. 노랑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빨강의 몰빵, 노랑의 몰빵, 흰색의 몰빵 이 세 가지 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지금은 10송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기 재현아. 앞에를 봐, 앞에를.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7C2가 돼서 답은 뭘까요? 21.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으면 중복 조합 느낌이 딱 나야 되고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몇 H 몇인지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13번. 자, 얘는 어떻게 볼까? 그냥 해요. 이항 정리로 쭉 전개하면 되죠. 그치? 자, 우리 재현이가 한번 해볼까? 재현이가 요거를 전개했을 때 재현아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요 x 제곱이 나오는 상황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앞에 거 몇 번, 뒤에 거 몇 번? 두 번 뽑았을 때지, 그치? 그럼 그때 항은 어떻게 생길까? 4C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또 그 다음에 x의 개수면 1차항이잖아. 1차항이 나오려면은 앞에 x를 몇 번? 요걸 한 번, 뒤에를 3번 뽑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몇 c 몇이야? 4c 3에 x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준영아 이런 거 써야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요게 6이 되는 거니까 6a제곱 x제곱 이렇게 하나의 항이 나오고요. 얘는 뭐죠? 마이너스 4a 세제곱 x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얘를 말하는 거고 x의 개수는 얘를 말하는 건데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얼마가 된다? 0이 된대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0이 된대요. 그럼 6a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푸니 얘들아? a 제곱으로 자, a 제곱으로 묶어줘도 되고요. 문제에서 지금 a에 대한 조건을 하나 말했어. a가 어떤 수래? 양수래. a가 양수니까 a가 0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지. 그럼 어떻게 버려도 될까? a 제곱으로 그냥 나눠도 돼. 양변을 a 제곱으로. 그쵸? a 제곱으로 묶어도 괜찮고 a 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지금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a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6-4a가 0 되는 거니까 a 나왔네. a 얼마야?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이항 정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14번을 한번 찾아볼까요? 14번 도전 내봅시다. 14번 답이 뭘까요? 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푸는 겁니까? 2분의 1 곱하기 2n 아닌가요? 그래서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아닌가요? 그 n이 99고 예.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우리가 이항 계수의 성질 해가지고 몇 개를 배웠더라? 식을? 3가지를 배웠어. 3가지. 준영아 몇 가지 배웠다고? 3가지. 2의 아니 nc 0부터 nc n까지 자, 빠짐없이 다 더한 거. 빠짐없이 다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2의 n제곱이 된다 그랬지, 그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더해지는 거 있죠? 풀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0이 된다 그랬지, 그지? 부호가 번갈아 나오는 거는 0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NC0, NC2, NC4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NC1, NC3, NC5 이렇게 가거나 하나씩 건너뛰고 더해지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랬죠? 2의 n-1제곱이 된다 그랬지, 그지? 하나씩 건너뛰고. 자, 이 세 가지가 이항계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식들인데 그 중에 얘는 일단 셋 중에 고르자면 어떤 종류에 들어가? 일단 그 빠짐없이 더한 것에 들어가요. 근데 빠짐없이 잘 가다가 어떻게 됐어? 중간에 끊겼죠, 그죠? 근데 끊겼는데 생각해보면 얘를 첫 번째 숫자라고 봤을 때 얘를 첫 번째 숫자, 얘를 두 번째 숫자, 얘를 세 번째 숫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몇 번째 숫자야? 이게 정확히 50번째 숫자입니다. 그리고 99C 0부터 99C 99까지 만약에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더했다면 이거는 원래 몇 개죠? 원래 100개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정확히 어디서 끊어진 거야? 딱 중간에서 끊어진 거야. 딱 가운데서, 그죠? 딱 가운데서 끊어졌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99C 0과 99C 99는 어때요? 둘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99C 1과 또 그 앞에 있는 것도 둘이 어떨까? 똑같거든, 그치? 그러므로 자, 이렇게 절반만 더해놓은 이 식은 이 빠짐없이 더한 상황에 딱 반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2의 99제곱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뭐가 된다? 2의 98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연결되는 게 그 뒤쪽에 보면 이 이항계수 공식을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거든. 3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1쪽. 31쪽에 9번. 자, 31쪽에 9번. 이거 뭐 빈칸 채우기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얘를 만약에 증명한다. 여러 번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보여줬어요. 이거 어떻게 했었더라? 모르겠어요. 뭘로 시작했지? 이항계수의 성질은 요 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 플러스 x n제곱. 이 1 플러스 x n제곱이 전개되면 어제는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더라 얘가? NC 0 더하기 NC 1 X 더하기 NC 2 X 제곱 그치?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NC 음. 그쵸? 얘가 이제 기본꼴인데 요 기본꼴에다가 자 처음에 얼마 대입? 1 대입. 그치? 가장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공식 3개 얘기했잖아. 그 3개의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이 빠짐없이 더한 거 있잖아. 그 빠짐없이 더한 공식이 이 식에다 얼마 넣은 상태야? 1 넣은 상태야. 1 넣은 상태. 요 식에다가 1 넣어봐. x에다 1 넣으면 좌변이 어떻게 돼? 2의 n제곱 되죠. 그쵸? 그리고 우변은 NC0, NC1, N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Cn까지. 그지? 그래서 빠짐없이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뭐였지? 마이너스 1. 부호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두 번째 공식이었지. 그 두 번째 공식은 이 기본식에 x에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에요. 재현아, 그럼 좌변이 얼마가 돼? 1 플러스 x 마이너스 1.5. 미쳤네. X요? x에다 마이너스를 우변 어떻게 돼?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x nc1 아, 순서대로 불러. nc0 NC0 마이너스 nc 마이너스 NC1 nc2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요게 이제 빠짐없이 였고 요게 부호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지, 그치? 부호 번갈아 가면서 물론 요거는 끝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몰라요.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방금 찾은 두 식을 둘이 뭐 해보고 뭐 해보면 될까 이제? 더하거나 더해보고 빼보면 됩니다. 그죠? 더해보고 빼보면 돼.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2의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 nc0 nc0이 몇 개? nc0 두 개.
NC0이 2개, NC1은 사라지고 NC2가 또 2개 이런 식이잖아. 그치? NC4도 2개 이런 식이겠지? 이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2 한 번 어떻게 주니까? 약분 시켜주는 거지. 양변 2로 나눠주니까 요게 싹 사라지는 대신에 여기 하나 줄어드는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됐죠. 그쵸? 그게 더해가지고 얻은 식이고요. 빼면은 거의 비슷한데 빼면은 요렇게 되고 이번에는 NC0 같은 게 없어지죠. NC2가 없어지고 NC1이 몇 개가 돼? 2개. NC1 2개, NC3 2개, NC5 2개 이런 식으로 홀수를 붙이고 있는 애들이 2개씩 남게 되고 역시 2로 나누면 요거 사라지고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하나씩 건너뛰고 더하면 2의 n-1제곱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9번 문제는 n이 짝수일 때라고 말을 해줬잖아. n이 짝수일 때라고 말해줬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n이 짝수면 요렇게 풀마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NCN의 부호가 뭘까? n이 짝수면 지금 봐봐 0 붙어 있는 거 부호 플러스였죠. 2 붙어 있는 거 부호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 수가 짝수인 애들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n이 짝수라 그랬으면 얘 부호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둘이 더했을 때 아까 전에 요 끝에 자 요거 지금 얘랑 부호가 같으니까 더했을 때 여기가 뭘로 끝나? NCN으로 끝나겠죠? 여기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뺐을 때는 얘가 사라졌을 거 아니야. 요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요거 바로 앞에 거가 마지막 항이 되는 거니까 뺐을 때는 요 끝에가 NCN-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끝에가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공식을 딱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 세 가지 공식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하나 넘어와서요. 그 30쪽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답 한번 찾아봐야 되라. 2번. 선생님이랑 네. 남자를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을 센터에 딱 두고 선생님 양 옆에 남학생 2명이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세트가 될 건데 이때 남학생들은 어때요?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한 세트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죠. 입획이라고 봐도 되고 남자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남학생끼리. 자 아무튼 그러면 요 셋은 이제 한 묶음이 됐어. 이거는 한 명 취급할 거야. 그지? 그리고 추가로 여학생이 2명이 더 있죠. 그러면 총 몇 명으로 취급해줘야 돼? 총 3명으로 취급해줘야 되고 그 3명을 어디다 배열하니까? 원탁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니까 3팩이 아니라 2팩이 되겠죠. 그죠? 원순열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팩이 돼가지고 답은 4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해볼까요? 7번.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누가 투자하는 거야? 뭐 쓰는 거야? 그쵸? 이것도 딱 읽어보면 중복조합 느낌이 탁 들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그리고 적어도 한 개씩의 조건이 있으니까 한 개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배열해줘야 내가 나눠줘야 되는 빵은 몇 개다? 6개지. 그지? 그러니까 4종류의 빵 중에서 나는 몇 개만 자유롭게 고르면 돼? 6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지? 무조건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는 하나씩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니까 나는 4종류의 빵 중에서 6개를 추가로 더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얼마다? 84점. 자, 이게 너무 기고만장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해봐야 되나? 6번. 6번. 어렵습니다. 6번. 네. 일단은 그 형과 동생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여기서 형이랑 동생이 만날 수 있을까? 네. 할수 있죠. 절대 못 만나요.
왜요? 최단거리. 형도 최단거리로 가고 동생도 최단거리로 오잖아.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고 같은 속력으로 가죠. 잠깐만. 선생님 3분만 더 해주세요. 진짜. 두 사람이 만나려면요. A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와 B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형도 여기를 지나가고 동생도 여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시점이 달라. 형은 먼저 지나가잖아요. 형은 하나, 둘 이동하면 여기 지나가 버리고 동생은 여기까지 오려면은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야 되니까 이미 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동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요 네 점. 요 네 점에서만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형이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니? 20가지죠. 20가지. 6팩 나누기 3팩 3팩. 동생도 마찬가지죠. 동생도 B에서 A까지 올 수 있는 전체 방법의 수가 20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형이 가면서 동생도 동시에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20가지 경우의 수, 얘가 20가지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니까 전체가 400이야. 그럼 우리는 400에서 빼줄 거야.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자, 근데 요 네 개의 점을 이제 P, Q, R, S라고 했을 때 형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들을 자, 요 네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거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거나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어. 형만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자, 형이 A에서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죠. 왜냐면 P로 가려면 쭉 올라가서 쭉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지?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이렇게 쓸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는 거랑 R을 거쳐서 가는 거랑 S를 거쳐서 가는 거.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가지. 요거는 몇 가지일까? Q를 거쳐서 가려면은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보는 거죠. 그쵸? 그죠? A부터 Q까지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Q부터 B까지가 세 가지. 그러면 9가지가 되는 거죠. R을 거쳐서 가는 것도 똑같죠? 방금 전에 이거랑 똑같은 구조니까 얘도 9가지. 그 다음에 S를 거쳐서 가는 거 한 가지예요. 그쵸? 그러면 동생은 똑같은 코스를 B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동생은 B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 거니까 똑같은데 화살표 방향만 거꾸로인 거야. 이렇게 화살표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주면 이게 동생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형과 동생이 P라는 점에서 만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요? 두 개일까? 하나야. 왜? P에서 만나려면 형도 P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동생도 P를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형이 P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고 동생이 P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잖아. 동시에니까 1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P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둘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Q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 이건 어떻게 돼? 이제 형도 Q를 지나가야 되고 동생도 Q를 지나가야 되지. 근데 형이 Q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 9가지고 동생이 Q를 지나서 오는 방법이 9가지고 동시에니까 9, 9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에서 만나는 방법 한 가지, Q에서 만나는 방법은 99, 81, R에서 만나는 방법 99, 81, S에서 만나는 방법 한 가지. 요거를 싹 다 어떻게 한다? 400에서 빼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236까지가 답이에요. 236. 요 프린트에 요 정도 수준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위에 S3반 수업할 때 풀었어요.
풀었고 이게 지금 후원 교과서기 때문에 우리 주말 보강하고 할 때 이거 반복적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위에 반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 이 동그라미 3개 돼 있는 문제들은 위에 반 수업할 때 풀었거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 프린트 풀다가 이 문제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장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장으로 가서 근데 교재 끝난 사람 50시까지 끝난 사람들은 요 프린트. 근데 이거 프린트 다 해도 30 몇 문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한 10개 풀었으니까 한 2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31쪽에 8번 볼게요. 8번.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 없이 이 W를 포함한다는 조건이 없이 그냥 얘를 전개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뭐지? 4H6이죠. 그죠? 이거를 전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요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가 W만 6번을 뽑으면 어떤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W의 6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만약에 뭐 W를 3번, 그 다음에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이렇게 뽑으면은 W 세제곱 X, Y, Z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전개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뽑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H6이 모든 항의 개수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건이 하나 달렸잖아. 뭐가 포함돼야 된대? W가 무조건 포함돼야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W가 없는 걸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W를 한 개를 미리 뽑아놔도 되잖아. 그렇지 않니? W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W 미리 하나 뽑아놔. 아까 전에 중복조합 아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빵 같은 거 있잖아. 뭐 4종류의 빵 중에서 이랬을 때 A빵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면 A빵을 하나 먼저 골라놓으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W라는 문자 하나 미리 골라놓는 거야. 그러면 나는 W, X, Y, Z 중에 몇 개만 더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총 6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W 하나를 미리 뽑아놨잖아. 그럼 재현아, 몇 번만 더 선택하면 돼? 5번만 선택하면 되지, 그치? 4종류의 문자 중에서 5번 선택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4H5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W가 미리 하나 뽑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거는 83이네. 83이면 얼마야? 56이 되겠죠? 4번입니다.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했고요. 자, 그 옆에 있는 11번 한번 볼까? 11번. 준영아, 11번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낌이 옵니다. 원순열이죠? 준영 어떻게 해야 돼? 원수절. 그래서 뭔데 답이? 그죠? 근데 나한테 색이 7가지 있잖아. 근데 7가지를 다 사용하나? 몇 가지만 사용해? 그러면 일단 7가지 색 중에 6가지를 골라야지.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한 다음에 6개 면에 칠해야 되잖아. 그러면 7개 중에 6가지 색을 선택하는 걸 뭐라고 써야 돼요? 7C6이니까 7C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6가지 색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6가지 색을 이제 요 옆면에 칠하면 되는데 이거는 재현이 말대로 원순열이잖아. 그래서 뭐 곱하면 될까? 5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지, 그지?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7 곱하기 120 얼마지?
840 그쵸? 840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 한번 해봐 얘들아. 12번. 연희야, 답이 뭐야? 답이 뭐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작은 거부터 차례로 나열한다 그랬잖아. 제일 처음 나오는 수가 누구야? 뭐 둘이 뭐 쑥떡쑥떡 하면 뭐 답이 나오나? 제일 처음 수가 뭐야, 하영아? 분수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1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한 자리 자연수들이 제일 작은 애들이잖아. 그럼 한 자리 자연수부터 생각해야지. 한 자리 자연수를 연희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쵸?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1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한 자리 자연수를 5가지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자리를 2개 깔아놓고, 자, 이거는 몇 곱하기 몇일까, 연희야? 5 곱하기 6, 그쵸? 그래서 30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준영아, 왜 5 곱하기 6이야? 왜 5 곱하기 6이야?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누구를 못 써? 0을 못 쓰지? 근데 여기에는 0을 쓸 수 있고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썼던 것도 또 써도 되지, 그치?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를 총 30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지, 준영아? 5 곱하기 6 곱하기 6 해가지고 180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얘기한 거지?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네 자리. 네 자리는 첫 번째 자리만 5고 나머지 계속 6인 거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가지고 얼마예요? 1080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이거 만 아닐까? 그쵸?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 더 해봐야지. 여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 더하면 이게 몇 개야? 1295개거든. 1295개. 그러면 이제 만이라는 숫자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니까 몇 번째냐? 그러면 1296번째 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296번째 수. 그치?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 문제는 똑같은 12개의 펜을 4명의 학생에게 모두 나누어 준다. 자, 또 문제를 읽어보니까 또 이것도 재현아, 무슨 냄새가 나니? 중복 조합 냄새가 나죠, 그쵸? 이게 만약에 똑같은 12개의 펜이 아니라 서로 다 다른 펜이었다, 그러면 중복 순열인 거야. 근데 똑같은 펜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인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펜을 4명한테 나누어주는 모든 방법의 수.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4H12 맞아요. 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중복 조합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이하나, 이게 4H10이라는 게 느낌이 오니? 준영아, 이게 4H10이라는 게 느낌이 와요? 진짜? 어느 정도? 재현아, 이게 4H10이라는 거 알겠어? 4명의 학생이잖아. 4명의 학생한테 모두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중국집에다가 짜장, 짬뽕, 볶음밥, 뭐 울면 메뉴가 4개 있는 거예요. 메뉴가 4개 있는데 12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뭐 첫 번째 학생이 3번 뽑혔다 그러면 걔한테 펜 3개 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4H12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뽑다 보면 한 명한테만 다 몰빵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명이 펜 12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가능할 때 4H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죠. 4명의 학생들을 A, B, C, D라고 했을 때 A가 가져가는 펜의 개수를 A개, B가 가져가는 펜의 개수를 B개, 요렇게 각각의 학생이 가져가는 펜의 개수를 소문자 A, B, C, D라고 하면 이 A, B, C, D를 다 더한 것이 얼마가 꼭 돼야 돼요? 하영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더한 게? 12가 돼야 돼. 12개의 펜을 나눠주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때 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어진아 요 A, B, C, D라는 요 숫자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라고 볼 수 있을까?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런 걸 뭐라 그래? 그거요? 정수가 아니 음수가 아니 음이 아닌 아닌 정수라고 하죠.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1번은 그대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은 어때? 2번은 똑같은 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요 A, B, C, D라는 애들이 음화정이 아니야. 음화정이 아니라 어떻게 돼? 다 2 이상이야. 요럴 땐 어떻게 하더라? 이제 그러면은 2개씩 미리 나눠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A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A에서 2를 뺀 거를 A 프라임이라고 두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B에서 2를 뺀 거 얘를 B 프라임이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C에서 2를 뺀 걸 C 프라임, D에서 2를 뺀 거를 D 프라임 이렇게 보면은 자, 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일로 넘어가잖아, 그지? 넘어가니까 여기 넘어가니까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 프라임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B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B 프라임 플러스 2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다 플러스 2 플러스 2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플러스 2들이 4개가 되니까 8이 넘어가는 거야. 8이 이항되니까 우변이 뭐가 돼? 4가 되고 요 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뀔 거고 대신에 A, B, C, D는 2 이상인 자연수들이었지만 프라임들은 이제 어때요? 요거는 무슨 조건이 됐어? 이건 음화정이 된 거야 이제. 이 식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바꿔야 음화정의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거 중복 조합으로 몇 H 몇인가요? 4H4죠? 그죠?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는 거니까 4H4. 그래서 2번 답은 4H4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면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15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방금 이 문제 계산했던 원리 그대로 15번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에 1번은 요거 계산해보면 455가 답이 될 거고 밑에 거는 4H4니까 35가 답입니다. 자, 이제 그 옆에 15번만 풀고 마칠게요. 자, 15번도 방금 전에 요 4-2번, 14-2번처럼 생각한다면 15번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그죠? 그렇지. 이번에는 x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에서 2를 뺀 거를 x 프라임으로 놓고 y는 얼마보다 크대? 3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y에서는 얼마를 빼야 되겠어? y에서는 3을 뺀 것을 y 프라임으로 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z에서는 얼마를 빼야 돼? 4를 뺀 것을 z 프라임으로 놔야죠. 우리 목표는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얘가 2보다 크다 그러면 2를 빼는 거고 3보다 크다 그러면 3을 빼는 거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어넣자. 자, x 자리에는 준영아 뭘 집어넣어야 돼? x와 똑같은 게 뭘까?
x와 똑같은 게 뭘까? x 프라임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야. x 프라임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야. 넘겨가지고. 그 y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플러스 3이 들어가고 z 자리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2랑 3이랑 4가 2항 되잖아. 맞니 준영아? 요 2, 3, 4가 2항 돼버려가지고 우변이 얼마가 될까? 2, 3, 4 더하면 9예요. 6이 되겠고 대신 요쪽이 이제 프라임이 남겠지. 맞지? 자, 이 프라임이 붙은 애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들이야?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써서 계산할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 몇 H면? 3H6, 그치? 3H6이 얼마니 얘들아? 28.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최대 목표는 57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와야 돼. 57까지 못 끝내면은.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적어도 57까지 싹 다 끝내가지고 도장 받고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나오지 맙시다. 준영아, 열심히 풀어와. 알았죠?